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로봇 및 기계업종 분석만 2000개 이상 진행한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주주분들 많이 계시겠죠? 관련된 내용 오늘 궁금한 거 많으실 텐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09%나 증가를 했다. 이 내용을 베이스로 오늘은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그 실적을 우리가 같이 체크해 보면서 오늘은 이제 실적이 아침 9시에 발표가 됐어요. 아침 9시에. 2월 15일 9시에 발표가 됐는데, 이 9시에 발표가 되면서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을 같이 들어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카카오 주주님들은 이제 업무하시고 바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컨퍼런스 콜을 다 듣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컨퍼런스 콜에 대한 후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Q&A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또 이제 엑기스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내용을 정리해 왔으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내용 제가 정리해 왔으니까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제 카카오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카오로 볼 건데요. 자, 우선 카카오가 금일 약 8%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가 기준에는 이제 11.8%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2년의 장기 이평선에 맞고 지금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인데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카카오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6만원대를 보고 6만원대를 돌파하고 올라가면 우리가 7만원 라인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실적 발표랑 이제 Q&A를 보니까 뭐 성장성이나 전망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뭐 결과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7만원 이상도 우리가 좀 대응을 하면서 이제 꾸준히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7만원 저항대가 있다. 그리고 그 위에 8만원 초반 그리고 9만원 초반이 이제 매물대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긴 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뭐 하락적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실적 부분을 좀 자세하게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적 바로 보면요. 자, 실적 중에 이제 해당 내용들은 좀 짧게 보고, 이제 이유들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보셔야 될 게, 이쪽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이랑 이 앞쪽만 보시면 되고, 자, 매출 볼게요. 매출을 보면요, YOY, 전년 동기 대비에, 매출이 얼만큼 올라왔는가, 이 부분을 봤을 때, 23% 정도 상승을 했다. 작년 4분기 대비에 23% 정도 올라온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플랫폼 부분 중에, 톡비즈랑 플랫폼 기타, 해당 라인 쪽이 이제 YOY에 따졌을 때 14%, 30% 정도 상승을 했다. 그래서 플랫폼 부분 전체를 봤을 때는 작년 4분기 YOY로 봤을 때 17% 정도 상승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컨텐츠 부분이 약 YOY로 30% 성장. 그 중에 이 뮤직, 우리 뮤직 부분이 이제 작년 대비에 117%나 올라왔다. 영업비용 쪽인 부분을 보더라도 18% 정도 작년 대비에 올라왔기 때문에 플랫폼 부분, 콘텐츠 부분, 영업비용 부분 다 합쳤을 때 매출 비용이 작년 4분기 대비에 23%나 올라왔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영업이익이 좀 중요한데요. 영업이익 부분이 작년 4분기 이때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약 109%나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영업이익이 증가한 이유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어떻게, 왜 증가했는지는 컨퍼런스 콜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해당 부분만 보면은 그냥 뭐 기타 수익, 기타 비용이 엄청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지분법 손익이 증가를 좀 해줬다.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이제 영업이익이 109%나 올라왔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를 제가 Q&A와 함께 들어온 내용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우선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4분기 대비해 109%나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 첫 번째 이유로는 이 카카오
카카오의 핵심 사업인 광고, 커머스 성장으로 인해서 본체 체력이 개선이 됐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1892억, 전년 동분기 대비 109%나 성장을 했고, 카카오엔터, 엔터프라이즈 비용이 효율화된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카카오만 따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봤던 건 카카오 연결 재무예요. 그 밑에 이제 자회사들 다 포함된 연결 재무고, 연결 재무를 빼고 카카오만 별도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19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작년 4분기 기준에 28%, 카카오만 보더라도 28%나 증가를 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이 4분기 톡비즈 쪽에 대한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14%. 즉 무슨 얘기냐? 작년 4분기에도 기준으로 봤을 때 14% 성장했고, 바로 전분기 우리가 3분기 대비해도 14%나 성장을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해당 뭐 이유로 본다라면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이 3분기 대비해서 상여금이나 이제 인건비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업이익 확대 요인 중에 하나였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커머스 광고 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올라왔고, 카카오 엔터랑 엔터프라이즈 비용이 효율화가 된 효과가 있고, 상여금, 인건비 감소도 한몫을 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4분기가 109%나 영업이익이 성장할 수 있었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면, 이 경영쇄신으로 인해서 비용 절감이 영업이익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 이 부분입니다. 자, 카카오가 이제 2024년을 맞으면서 경영쇄신을 하겠다, 그냥 다 갈아 엎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 기여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 엔터는 구조조정이랑 마케팅 효율화 노력을 통해서 뮤직스토리 전 사업 영역이 흑자 전환이 됐다. 즉, 이 카카오 뮤직 쪽에 대한 부분들이 구조조정 그리고 마케팅을 뭐 쓸데없는 돈 안 쓰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효율적으로 전 사업 영역 모두 흑자 전환이 됐다는 점. 그리고 뉴 이니셔티브 성장 전략이, 뉴 이니셔티브가 뭐냐면 해당 전략이에요. 전략 이름 중에 하나인데,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브레인 그리고 헬스케어까지 이걸 묶어서 이제 뉴 이니셔티브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성장 전략이 분기 적자가 4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전분기 대비 3분기 대비에 214억 원을 개선을 했다. 즉 적자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가 특히 이제 클라우드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에 대한 역량으로 이런 적자폭 감소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야기를 좀 했었고, 자, XM을 제외를 하고 영업이익은 1947억 원이 나왔다라는 거죠. 즉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구조조정이랑 마케팅 효율화로 뮤직 스토리 전체적으로 흑자 전환, 그리고 뉴 이니셔티브 성장 전략이 적자폭이 감소가 됐고, 엔터프라이즈가 클라우드 중심으로 사업 구조의 개편에 대한 영향도 크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건비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자, 회사가 크고 자회사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이제 24년 1분기의 전망은 2024년에도 인력 효율화와 이제 보수적인 채용을 통해서 인건비 증가를 제한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뭐, 필요한 사람들만 적재적소에 딱 뽑아서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대신 올해 1분기, 2024년 1분기에는 이제 작년 4분기에 감소한 상여금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이제 임금 상승에 따라 절대 금액은 조금 올라갈 수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2024년이 되면서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 부분에서 소폭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상여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4분기에 감소를 했지만 이번 1분기에 조금 더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절대 금액,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었는데, 마케팅 비용이 이제 2023년과 같이 2024년에도 효율적으로 이제 마케팅비를 집행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웹툰 부분은 경쟁이 심화가 돼서 전략적 마케팅비 집행 확대가 필요한 피코마, 보이시죠? 피코마. 피코마, 엔터, 그리고 신규 게임 출시가 준비된 게임즈를 제외를 하면은 나머지 이제 신중히 마케팅비를 집행할 예정이다. 얘네는 왜 안 되느냐? 얘네들은 지금 경쟁이 심화되니까 마케팅 비용을 좀 더 쏟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2024년 1분기에는 보수적으로 좀 마케팅 비용을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작 이렇게 했었어야죠. 진작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 됩니다. 이게 경영세주신 되면서 좀 카카오가 정신을 차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좀 있어요. 비용 중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프라 비용인데, 이 인프라 비용이 이제 2023년 기준에 3,400억이 나왔습니다. 3,400억이 나왔고, 이제 전년 대비 20%가 증가한 거죠. 인프라 비용이. 근데 영업 비용 그 중에도 이제 외주 인프라 비용이랑 뭐 삼각비, 감가상각비가 막 절반씩 인식이 돼서 해당 3,400억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줬고, 또한 이제 작년 기준에 이제 자체 안산의 IDC,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죠. 안산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서버 구입비 그리고 이에 따른 상각비가 증가하면서 인프라 비용은 약간씩은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즉 인건비랑 인프라 투자 비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업 계획 확정에 따라서 이제 인프라 비용에 대해서 더 점진적으로 예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프라 비용에 투자한 건 장기적인 지속성, 그리고 효율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효율적인 GPU 사용으로 인해서 이제 최적화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카카오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Q&A가 나왔어요. 그래서 앱을 앞으로 어떤 식의 개편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가 또 나왔는데, 정진화 대표와 뭐 잦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업 방향성은 큰 의견이 없다. 뭐 이제 연속성으로 계속 원래 진행을 하던 대로 진행을 할 거다 이야기를 하면서, 카카오는 원래 지인 중심의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했다라면 오프라인과 관심사 사람들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강약 조절은 CFO한테 판단을 맡긴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광고 커머스 그리고 오픈 채팅 구독 모델 도입이 이게 하반기에 활성화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고 커머스와 오픈 채팅 구독, 이 구독 모델은 2024년 하반기에 활성화 될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지켜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픈 채팅으로 인해서 광고 인벤토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픈 채팅으로 인해서 매출이 꾸준한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카카오 측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이제 광고 커머스 업사이드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즉, 광고 커머스에 대한 성장 동력, 얼마나 레벨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경기 회복에 연동이 되어 있고 전체 온라인 광고 시장 기준 높은 성장이 있었다. 올해도 높은 성장을 예상을 한다. 즉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매출을 아까 봤을 때 요 온라인 광고 쪽에 매출이 높은 성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해도 높은 성장을 예상을 한다. 즉 쉽게 말하면 2024년에도 2023년 대비해 성장을 높게 할 것이다.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중요한 포인트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2023년 2분기를 좀 바닥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이뤄 나갈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현재로서 좀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2024년에도 높은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온라인 광고 시장 기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이전에 얘기했던 내용대로 이제 2023년 2분기를 바닥을 기준으로 이제 성장세를 이어나가겠다 얘기를 했는데, 해당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즉 이제 2024년에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 대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카카오로 보면 연간 재무의 이제 영업이익 손실이 이제 매출액 대비 좀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 손실폭의 감소는 좀 더 가능한가 앞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질문이 좀 들어왔었는데 뉴 이니셔티브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브레인 헬스케어 요 성장 전략 말씀드리는 겁니다. 뉴 이니셔티브의 손실은 전분기 대비해 214억 실적 개선이 됐다. 그리고 연간 손실은 2,203억 정도 손실이 나오는데 카카오의 영업 현금 흐름을 본다면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이제 클라우드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한 아까 말씀드린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손실이 2024년에는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2023년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손실이 정점이다. 즉 이거를 해석을 하면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손실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고요. 또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헬스케어 AI 관련 매출 규모나 이익 부분에 대한 예상치를 물어봤는데 그 예상치는 이제 투자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이제 4월에서 5월쯤에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겠다. 아직 투자 계획이 확정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또한 이제 멜론을 영입을 했죠. 멜론을 영입을 해서 이제 멜론이 자 언제 영입을 했냐면 멜론의 몸값이 이제 최대한 거의 끝으로 올라와 있을 때 멜론을 이제 사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권 그리고 PPA에 관련된 내용이 멜론이 제일 잘 나갈 때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경쟁사도 많이 없었죠. 경쟁사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400억 원의 손상 그리고 경쟁사들이 만들어지면서 경쟁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1,900억 원의 손상이 찍혔다. 대부분 요거 다 해결했다. 돈 다 정리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이제 남은 돈, 멜론 브랜드 PPA 잔액이 한 2,49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즉, 2,49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매출액 대비 이제 손실을 보면은, 뭐 2,400억쯤이야? 뭐 어느 정도는 좀 상각시킬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캐파와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남아있다. 근데 이제 남아있는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합병법인인 타파스랑 오아시아 월드 2022년에 5,500억 원 영업권 손상을 인식을 했고 단기 손상액이 459억으로 반영이 완료가 됐습니다. 즉 타파스와 오아시스 월드에 대한 합병 법인에 대한 PPA 영업권 손상은 어느 정도 해소를 거의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질 이유들은 어느 정도 이제 다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한 이제 SM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이 SM에 대한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손상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큰 폭의 하락은 더욱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언아츠에 대한 영업권 1,377억 그리고 PPA 2,515억 원 손상으로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 라이언아츠의 PPA 잔액은 1조 822억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 손상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언아츠에 관련된 거는 좀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멜론, 타파스, 라이언아트 뭐 SM 향후 이제 분기 감가상각이 100억 정도 줄 것이다. 근데 뭐 1조 822억 있는데 뭐 분기별로 100억씩 준다고 뭐 이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짧게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알리익스프레스. 자, 알리익스프레스랑 이 테무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 커머스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부분에 부정적인 부분은 없는지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의 답변이 이제 가격 소비와 이 가치 소비로 이렇게 커머스 사업이 두 개로 나뉘는데 이제 가격 소비는 이커머스 플랫폼에는 영향이 있는데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우리 카카오는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미국 기준에 중국 이커머스가 입지가 확대가 될 때 일부 오프라인 유통 소매 그리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타격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이제 알리, 테무의 영향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중장기적으로 이제 알리, 테무 비중이 좀 높아지게 된다라면 마케팅 비용이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
즉 타격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견을 좀 얘기하자면 좀 부정적입니다. 이거는 좀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미국에서 알리랑 테무가 입지를 좀 다지고 올라갔을 때는 얘네는 이제 이때 배송일에 한 30일에서 60일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알리에서 하는 게 뭐냐면 국내 이제 당일 배송, 이 당일 배송 서비스를 진행을 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미국의 이제 입지를 다질 때랑 현재 당일 배송 서비스를 국내랑 똑같이 할 수 있는 알리가 들어오는 개념이랑은 완전히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알리와 테무가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입지를 다진다라면 카카오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마케팅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리스크들은 우리가 염두는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로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 해당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영업이익적인 부분이 작년 4분기 대비 109% 올라온 건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또한 한편으로는 더 크게 열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크게 열고 지켜본다라면 2023년이 2022년보다 매출액이 많이 증가한 건 기정사실이고, 근데 영업이익이 YOY 작년 4분기와 올해 4분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연간 영업이익을 비교해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낮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즉,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을 좀 본다라면, 작년 대비해 올해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2023년에 대한 영업이익은 줄었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줄은 건 이제 벌써 선반영이 다 됐을 거고 예상 컨센으로 현재로서는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장 전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Q&A에서 이야기를 했죠. 올해 광고 커머스 쪽에 대한 캐파가 좀 커지면서 성장을 해 나갔는데 해당 부분에 올해도 2024년에도 충분히 성장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카카오의 현재 시점을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경영 쇄신이 진행이 되면서 마케팅 비용, 뭐 인건비, 뭐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하고 PPA에 관련된 내용들도 다 정리하고 난다라면 카카오는 이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엄청나게 우리가 중장기 투자로 한 5년 정도 넓게 봤을 때 해당 가격은 어떻게 보면 또한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바닥권의 라인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인 라인들에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4분기 실적에 컨퍼런스 콜을 들었을 때 2024년에 대한 매출도 꾸준히 올라오고 이번 경영 쇄신으로 인해서 카카오가 정신을 차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을 앞부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전략들을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투자자분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에 관련돼서 4분기 실적을 말씀드린다고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영상 종료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